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밤사이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0여 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고흥에서 군청 공무원과 동료 직원, 가족 등 이틀 동안 15명이 확진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호 기자, 밤사이 고흥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요? 네, 전남에서는 고흥을 중심으로 어제 하루 24명, 오늘 또 아침까지 2명이 확진됐습니다. 우선 어제 시군별 확진자는 고흥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여수가 4명, 순천과 나주 각 3명, 장성 1명입니다. 오늘 확진자 2명은 모두 고흥에서 나왔습니다. 고흥에서는 어제 군청 공무원이 확진된 이후 같은 부서 동료 3명과 동료 공무원의 부인을 포함한 가족 등이 잇따라 확진됐는데요. 지인들은 면사무소 직원과 소방서 직원, 그 가족 등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최초 감염 경로는 파악 중입니다. 네, 여수와 순천에서는 유흥업소 관련 확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어제 여수에서 4명, 순천에서 3명 등 두 지역에서 7명이 확진됐는데요. 여수의 한 유흥업소 업주와 도우미들, 이곳을 다녀간 손님 등입니다. 확진된 손님 한 명이 지난달 말부터 의심 증상을 보이는데요. 당시 접촉한 유흥업소 도우미가 확진되고 접촉자들까지 확진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도우미들이 여러 업소를 돌며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라남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최대 6명까지 모이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검토해 일부 시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시행을 중단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에서는 어제 하루 5명이 확진됐는데요. 장성 공무원 관련 확진자가 2명이었고 다른 3명은 감염 경로가 나오지 않은 일가족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여파에도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2만 8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소득이 2019년이나 지난해보다 감소한 가구 가운데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대상을 비롯해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대상자는 제외이고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오는 17일 광주 금남로 등에서 열릴 예정인 5.18 41주년 전야제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간소하게 치러집니다.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그동안 5.18 전야제의 주요 행사였던 민주대행진과 시민난장 등을 열지 않고 5월 풍물꽃과 미디어 퍼포먼스 등 문화예술 공연 위주로 전야제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위는 전야제 참석 인원을 5.18 유족과 관련 단체 대표 등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는 대신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울산광역시에서는 행정기관과 지역 맛집 운영자들이 힘을 모아 영세식당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운영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울산방송국 주아랑 기자입니다. 지난해 문을 연 한 중식당. 중식 전문가가 이 식당 요리사의 조리 과정을 꼼꼼히 살피며 자신만의 비법을 공유합니다. 설탕을 쓰는 것보다 매실액을 쓰면 좀 천연의 맛을 낼 수 있고 깔끔한 맛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매실액을 쓰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조리 방법뿐 아니라 재료 손질과 관리법, 매장 운영 방법까지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 줍니다. 이 전문가는 다름 아닌 지역 맛집 운영자. 울산 중구청과 한국석유공사의 지원 속에 지역 맛집 고수들이 작은 식당을 도와주는 이른바 울산판 골목식당 사업입니다. 소상공인들 다 힘든데 이제 전문가분께서 이렇게 오셔서 저에게 그 비법을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니까 저희 입장에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맛집 운영자인 전문가들도 어렵긴 마찬가지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 한다는 마음에 선뜻 사업에 동참했습니다. 저도 매장 오픈을 할 때 주변에 이렇게 오래 경력이 계신 분이 스스로 와서 노하우 전수를 해주는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함께하려는 아름다운 마음이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요즘 밖을 나가면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걸 볼 수 있죠. 자동차는 물론이고요. 창문을 잠시만 열어놔도 집안에 꽃가루가 가득 쌓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꽃가루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주방송국 서윤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세차장입니다. 차량을 씻어낸 물에 노란 꽃가루가 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은 괜찮았는데 이번 주는 특히 송화가루가 많이 날려가지고 좀 심한 편이에요. 봄에 접어들면서 전북 지역에서는 일부 나무의 꽃가루 개수가 연일 많음에서 매우 많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알레르기 유발 식물인 은행나무의 꽃가루는 조금 수준인 15개에서 6일 만에 매우 많음 수준인 77개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꽃가루 농도가 짙어지면 불편을 넘어서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꽃가루가 만약에 있는 쪽에 갔다면 기침 나오고 저는 이제 폐가 안 좋으니까 호흡기 질환이 올 수가 또 재발을 할 수가 있죠. 특히 봄철에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나무 꽃가루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한 70% 정도는 나무 꽃가루에 대한 알레르기입니다.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그래서 이제 봄철에 본인이 알레르기가 제일 많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꽃가루 농도가 짙은 날에는 바깥 활동이나 환기를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전주기상지청이 제공하는 알레르기 유발 식물 13종에 대한 꽃가루 관측 정보를 보고 농도가 짙은 시기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5월의) 첫 월요일인 오늘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어제보다도 조금 낮은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 12도 안팎으로 아침에도 쌀쌀함이 조금 누그러지겠고요. 낮 동안에도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포근한 날씨와 함께 내일 낮부터는 10에서 40mm의 비와 함께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는데요. 어린이날인 모레까지 이어지지만 다행히도 모레 새벽이면 그칠 예정이어서 어린이날에 바깥 활동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단계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어제보다 낮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 24도, 화순 23도로 따뜻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9도, 순천과 광양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0도, 영암과 강진 22도, 완도 20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어린이날 새벽에 비가 그치고 이후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조선대학교가 교육부 주관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공모에서 묶음 강좌 1개를 포함해 모두 6개 강좌가 선정되면서 국책사업 지원금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묶음 강좌에서는 호남권 대학 중 유일하게 조선대가 선정됐고 개별 강좌 분야에선 호남권 대학 중 최다 선정됐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콘텐츠 제작 과정을 거쳐 올해 말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는 대학 기관의 우수 온라인 강좌를 일반인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100년 가게 등 14곳이 신규 지정됐습니다. 광주 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한우물 경영 등으로 고유 사업을 장기간 계승 발전시키는 이른바 100년 가게로 광주 6곳, 전남 2곳 등 모두 8곳을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분야에서 장인 정신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는 백년 소공인도 광주 5곳, 전남 1곳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백년 가게 등으로 지정되면 한 곳당 최대 420만 원의 시설 개선비와 온라인 판로 개척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전라남도가 농어촌 빈집을 마을 공동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철거 위주에서 벗어나 올해 빈집 1,400여 동을 정비한 뒤 마을 지원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남의 군지역 빈집은 14,000여 동에 이르고 있고 해마다 2,000여 동씩 늘고 있습니다. 광주시 동구와 광산구가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광주 동구는 스마트 가로등과 디자인 조명을 설치해서 주야간 안심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에 광주 광산구는 빈 점포를 리모델링해서 골목 스튜디오를 조성하는 사업에 각각 8억 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오는 13일 치러지는 광주시 체육회장 보궐선거 선거인단 286명이 확정됐습니다. 선거인단은 종목단체 181명, 자치구 체육회 105명입니다. 시 체육회장 후보 등록은 오늘까지 진행되고 선거는 오는 13일에 치러집니다. 광주시가 수소 융합 에너지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등 수소차 충전 인프라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진국 산단에 국내 최초로 수소에너지 실증센터를 구축해서 이번 달부터 수소 추출기와 차량 충전 등의 설비를 갖추고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또 첨단 3지구에 고속 충전 시스템을 갖춘 광역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는 등 2030년까지 50곳에 수소 충전소를 갖출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상수도사업본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서 관련 조례와 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편안은 5개 자치구별 지역사업소를 동구, 북구와 서구, 남구, 광산구 등 2개 권역으로 통합해 사업소로 확대 개편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개편안은 다음 달에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봄철 산행 도중 일어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이른바 비박이나 백패킹 등 불법 야영을 비롯해서 밤늦은 시각 이루어지는 산행이나 나물 채취 행위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은 오늘부터 오는 9일까지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계도한 뒤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어린이날을 맞아 인기 애니메이션 라바를 주제로 특별 공연을 엽니다. 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